독고탁 당신은 끝났어. 차가운 사무실에 울려 퍼진 장미의 목소리. 한때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중년의 남자는 빈손으로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나를 배신한 당신이 이젠 알게 끝났다는 말을 해? 독고탁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 화려했던 성공,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순간, 과연 누가 마지막 승자일까요? 한편 부모의 죄를 알고 나서 집안이 몰락한 세리는 해외 취업을 위해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강수의 비밀까지 알아버린 세리로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외로 떠나려는 세리를 붙잡는 범수의 절절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악행을 일삼았던 신라주조의 몰락과는 대조적으로 사랑에 빠진 마 대표와 한 회장의 설레는 로맨스는 우리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어줍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모든 이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배신, 성공과 몰락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LX 호텔 로비 한켠, 독고탁은 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유 대신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필리핀에서 돌아온 소전무가 그를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장님 약속했잖아요. 나 대신 도망간 거, 내가 죄 다 뒤집어 쓴 거 보상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을 통째로 짓밟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독고탁의 사탕 발림에 돌아오지 못했던 소전무였습니다. 그에게는 노환으로 노쇠해져 가기만 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곁에 있지 못한 불효자의 마음은 미어지기만 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독고탁의 말이라면 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굴었던 소전무였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져가는 독고탁을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어쩌면 소전무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노모를 더 이상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고탁에게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독고탁의 답변은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만 믿어. 였습니다. 하지만 소전무는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주조의 주가 조작과 국세청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고 상황이 더 심각하게 흘러가면 자신은 행여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발을 내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전무는 그의 마지막 카드인 대중에게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망하게 하려고 쌀벌레 사건 사주한 거 당신이 시킨 거란 걸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SNS에 한 장의 문서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독고탁이 직접 쌀벌레를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녹취 그리고 이를 관리하던 내부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만 개가 달렸고 그렇지 않아도 신라주조의 갑질 의혹이 터지며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반응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 인간 진짜였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술 장사한다고? 자식은 독고탁이 아빠라는 게 수치스러울 듯. 협업 관계였던 LX 호텔 이사회, 신라주조 주주들 모두 독고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무남 동료 세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격 있게 살라던 어머니의 말이 사실은 횡령과 배신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말았던 거죠. 세리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절망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그 순간 그녀는 부모의 죄로 괴로워하던 자신을 다독여 주었던 범수를 찾아갑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가던 세리는 범수의 연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죗값을 받나 봐요. 너무 무서워요, 교수님. 세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수가 놀라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왜 이렇게? 저의 부모님이 교수님 가족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다 알게 되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욕심으로 일어난 일인 줄만 알았는데 과거 공금 횡령으로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모함하고 있었다니. 교수님, 제가 그분들의 딸인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어요. 세리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범수는 조용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범수는 떨리는 세리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세리야, 네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정말로. 범수는 어릴 적 공장장님이었던 독고탁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독수리 술도가에서 헌신한 것만큼은 사실이었고 격리 누나로 있었던 장미애도 강수 곁에서 살뜰히 보살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순간의 욕심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무남동녀 세리가 이렇게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알면 부모인 그들의 눈에선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범수는 눈물로 젖은 세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형수님에게 조용히 연락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세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리씨. 세리를 안타까워하는 건 비단 범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숙은 어린 그녀가 자신의 부모의 죄에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거기다 연일 안 좋은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 신라주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할지 생각하니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세리씨 데리고 방으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세리를 부축하고 뒤 돌아서는 마 대표의 뒷모습과 우느라 몸도 가누지 못하는 세리를 보면서 범수는 마음이 복잡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리가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자신의 마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평화로워야 할 독수리 술도가의 공주실에 기함하는 소리에 다들 놀라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돈? 미세스 공 무슨 일이에요? 아니, 신라주조의 모든 일을 제보한 사람이 장미의 그의 부인이래요. 공주실이 말을 하자마자 TV에는 신라주조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 전 신라주조 대표 공금 횡령 및 조작 사건 연루로 검찰 수사 착수. 그 시각 장미애는 그 뉴스를 보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가 고른 남자였어. 내 딸한테 이런 인생을 물려준 게 나였다고. 그녀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조용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젖도 안 뗀 아들을 버린 비정한 친모이자 그런 아들을 키워주고 거둬준 독수리 술도가의 돈을 훔친 범죄자,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리는 과거의 일을 알게 되자마자 자신과 독고탁에 대한 신뢰가 깨져 충격받은 채 다신 자기를 볼 생각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차마 잡을 수도 없었던 애지중지 키운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장미애는 회환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신라주조 비자금 계좌 제보자에 의해 정격 공개. 핵심 인물로 독고탁 대표 지목. 그리고 뉴스 자막 아래에는 제보자 장미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회장실에서 혼이 빠진 듯 TV를 바라보다 리모컨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독고탁은 울려대는 전화기를 집어져 던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는지. 자신은 그저 성공만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걸림돌이 되면 걷어내면 되었는데 왜 주변에서는 그런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지 독고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제보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 장미애라니? 독고탁은 운전기사를 불러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이 버린 아들을 협박하듯 조롱한 남자에게 더 이상 자비를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동안 독고탁 몰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정리해 모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분노하며 험악해진 얼굴로 나타난 독고탁에게 장미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세리를 위해서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 당신이 돈 없이 하루라도 살 줄 알아? 돈 그놈의 돈. 당신은 돈밖에 모르지. 그래. 나는 돈밖에 몰라. 나는 가난한 게 치 떨리기 싫어. 장미애는 오장육부를 쏟아내듯 독고탁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세리가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음에도 독고탁은 그저 자산을 잃을까봐 정정긍긍하다니
장미애는 그런 독고탁을 보면서 정신 좀 차리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세리가 자식이 무섭지도 않아? 세리가 우리의 과거 일로 충격받아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세리 때문이 아니겠지. 오광수 그놈 때문이겠지. 장미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강수 이름이 여기서 왜? 얼떨떨한 얼굴로 독고탁을 바라보는 장미애를 독고탁은 어이없다는 듯이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남에게 관대하지 않아. 하지만 강수 그놈에게만을 달랐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은 술도가 있을 때부터 강수에게 늘 엄마처럼 굴었어. 그 점이 이상하다가도 당신이 일찍 부모를 여인 강수가 안타까워 그런 줄 알았지. 장미애는 강수가 자신이 버린 아들이란 걸 눈치챈 독고탁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당신이 늘 꺼내보던 베넷 저고리. 거기에 적혀있는 강수 이름.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 왜 당신이 술도가 일만 나오면 안절부절하는지. 여보, 똑똑히 알아둬. 당신은 버린 자식 강수 때문에 세리를 외면한 거야. 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알아? 여보, 여보. 독고탁은 분노에 못 이겨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미애는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후회가 물밀듯이 들어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천금보다 소중한 자식들인 강수와 세리에게 돌아갔으니까 말이죠. 부모에게 이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신라주조가 연일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고 있을 때 술도가 전통주가 세계 주류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독고탁의 신라주조는 식품의 약처 긴급조사를 받고 전 제품 리콜에 들어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의 회의실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광숙 대표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방 안엔 오천수와 오범수 그리고 흥수와 강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라주조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말 곧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광숙의 무거운 한마디에 천수가 말했습니다. 독고탁 대표가 이렇게 많은 일을 뒤에서 벌이고 있었을 줄 몰랐습니다. 흥수는 독고탁의 몰락이 고소한지 철없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 본인들 엇보지. 우리 집을 그렇게 배신해놓고 이제라도 벌을 받아 다행이야. 범수는 세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수는 장미애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장미애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엔 긴장과 후회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독고탁. 나도 이제 끝내려고요. 강수는 눈을 들어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 안엔 그 사람이 어떻게 쌀벌레 조작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형제들의 시선이 장미애에게로 쏠렸고 강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하세요? 장미애는 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만큼은. 그 순간 장미애의 USB를 보던 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독고탁 회장님은 제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강수는 주먹을 쥐고선 결심했는지 독고탁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버려진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엄마는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친엄마가 저를 키워준 독수리 술도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서 가족 행세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장미애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오천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인간이 우리 강수를 괴롭힌 건? 흥수는 강수가 독고탁에게 날선 말을 들고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하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범수 때문에 세리 씨 결혼 파토 났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분풀이를 우리한테 한 거야?
강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독고탁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힌 거였네요. 장미애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강수야,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린 너를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장미애의 손을 강수가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수가 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수야,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혈연이든 아니든 넌 우리 동생이야. 흥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리 누나도 늦었지만 용기를 냈고. 범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수야, 독고탁의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마. 우리가 있잖아. 강수는 눈물을 흘리며 장미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독고탁 때문에 저를 버린 게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장미애는 오열하며 3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 젖도 다 못되고 여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인상 좋아 보이는 사장 부부에게 버렸던 그녀의 아들. 어느새 그녀의 아들은 훌쩍 컸고 용서를 구하는 어미를 보듬어주는 넓은 가슴을 가진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내 아들. 너무 미안하다, 아가. 장미애는 강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가는 걸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고 달아빠진 운동화 하나 사주지 못했던 가슴으로만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아기, 오강수. 이제라도 그녀의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 장미애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경찰은 신라주조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필리핀에 돌아가라고 했던 소전무가 한국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깟 영상 하나 때문에 전부 뒤집히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미 소전무도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사모님조차 독고탁을 배신했는데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결국 기자들 앞에서 선 독고탁.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은 듯 말을 이어갔지만 장미애의 증언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떠오르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독고탁의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독고탁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당신은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 곁에 있었던 거 아냐? 그 돈이 없어지니까 떠나는 거고. 독고탁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죄값 치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만해. 독고탁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 그런데 결국 당신은 나를 떠났어.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변하는 게 싫었어. 돈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하는 당신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 나쁜 일? 독고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독고탁은 나지막히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은 것이 실수였지.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독고탁을 보며 장미애는 조용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내가 잘 보살피고 있을게. 그리고 돌아선 장미애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독고탁 처절한 가난이 싫어 15살 때 집에서 뛰쳐나와 독수리 술도가에 들어간 후 20대 후반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였습니다. 전통만 고집하는 사장과의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당시 독고탁은 경리인 장미애를 꼬드겨 사업자금이 될 공금을 횡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맛있는 막걸리를 지역 내에서만 공급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독수리 술도가 사장님의 모습은 그에게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내리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현대화하여 공정을 줄여 비용을 줄이고 활로를 개척해 전국구로 납품하겠다는 그의 야심찬 계획에 부족한 단 한 가지,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금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횡령한 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10대 때부터 20년 가까이 일한 일종의 퇴직금 명목으로 합리화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부도덕함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세리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세리야, 독고탁은 이런 상황에서도 연락 한 번 없는 세리의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보았습니다. 한 달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세리는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세리는 취업 상담소를 나서며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드디어 해외 취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세리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상담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 대표님, 저예요. 세리. 세리 씨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해외 취업이요. 캐나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마 대표의 기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 거죠? 출국은 언제예요? 다음 달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세리가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리야. 돌아보니 범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세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서? 내가 캐나다로 간다는 소식 들었어. 범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안 돼. 갑작스러운 범수의 외침에 세리는 놀랐습니다. 왜요?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범수는 평소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세리야, 사실은 너를 좋아해. 오랫동안 좋아했어. 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희생으로 자신이 호화롭게 보낸 것만 같아 죄책감에 괴로웠던 세리였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지금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마지막일 것 같아 범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없을까? 여기서, 한국에서. 세리는 범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수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눈물이 툭툭 세리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세리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범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리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고맙다. 범수는 애 딸린 이혼남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해사하게 웃어주는 세리에게 부채감마저 있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인생에 자신이 오점이 될까봐 그렇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나영은은 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범수 오빠 한이는 내가 키워. 나영은은 울며 보채는 한이를 억지로 안아들며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친엄마 품에 안긴 한이는 세리 품에 있을 때보다 한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불편한 듯 땅이 꺼져라 울어댔으니까요. 한이야 왜 이렇게 울어? 내가 엄마야? 나영은은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곤 한이를 달래려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한이 내가 데려가. 나영은이 메시지를 범수에게 남겼습니다. 한편 광숙은 세리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리가 그동안 감사했다며 안녕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에게 요즘 더 예뻐지세요 했던 세리의 말을 되짚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한 회장을 만난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늘어났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마 대표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마 대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해외로 납품하고 있는 술도가의 막걸리가 반응이 좋아 상품군을 조금 더 확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업무도 업무지만
광숙 씨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한 회장의 말에 광숙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나 할까요? 회사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죠.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광숙 씨를 오래 보고 싶어서 업무 끝난 이후에도 함께 있고 싶어 여기 오자고 했습니다. 저도 회장. 아니, 동석 씨 오래 보고 싶어요. 동석은 회장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기 시작한 광숙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광숙 씨 LG 호텔 안주인이 되는 건 어떻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석을 바라보는 광숙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못내 망설여졌습니다. 저의 입술을 훔쳐가셨으니 책임을. 광숙은 재빨리 동석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았습니다. 붉어진 얼굴은 귀까지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니, 회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속삭이듯 외치는 광숙의 땡글한 두 눈을 보면서 동석은 못내 장난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광숙의 귓가에 말하는 동석. 그러니까요. 어서 책임지시라니까요. 광숙은 눈꼬리를 휘며 웃는 동석의 참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부채질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광숙.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오천수 부대표를 먼저 장가 보내게 할 수 없죠. 장난스런 그의 말에 담겨있는 진중한 의도가 광숙은 싫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밥은 맛있었고 곧 프로포즈할 테니 기대하세요. 라는 동석의 말에 캑캑 살에 걸린 광숙의 부끄러움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